여러분은 평소 신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하시나요? 신경은 우리 몸을 연결하는 생명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몸에서 연결선 같은 역할을 하는 신경을 잘 관리하셔야 젊어질 수 있습니다. 신경이 활력을 되찾으면 그것이 바로 노화 방지가 되는 것인데요. 책 신경청소혁명에서는 모든 신경은 젊어지는 힘을 갖추고 있고 그 힘을 되찾을 신경청소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책의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해 드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책의 일부분을 통해서라도 우리 몸의 신경의 중요성과 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은 다시 젊어질 수 있고 늦은 때는 없다고 하니 실천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신경의 흐름이 좋아지면 뇌에 수많은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뇌는 필사적으로 그 정보에 반응합니다. 그 결과 뇌가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세는 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혈액과 산소가 원활하게 흐르므로 신경의 막힘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오감을 자극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면 특별히 무언가를 시간 내서 하지 않아도 신경은 젊어질 것입니다. 아침에 30초 잇몸 마사지하기. 추천하는 방법은 칫솔을 사용해 잇몸을 가볍게 닦는 것입니다. 치아뿐만 아니라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잇몸을 마사지하여 감각신경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양치질을 할 때에도 칫솔 끝이 자연히 잇몸을 자극하여 마사지 효과가 있지만 신경을 젊게 만들고자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잇몸을 자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양치질을 한 후 칫솔을 사용해 잇몸을 마사지해 보세요. 물론 잇몸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칫솔로 너무 세게 문지르면 출혈이 생기거나 구내염이 생길 수 있으니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해 치아 뿌리 근처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됩니다. 감각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잇몸을 자극하면 신경은 젊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천하길 바랍니다. 잇몸에 칫솔을 가볍게 대고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부드럽게 칫솔을 움직입니다. 윗잇몸의 좌, 우 가운데를 한 곳당 5초씩 마사지합니다. 아랫잇몸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최대한 가볍고 부드럽게 자극하고 한 곳당 10초 이상 자극하지 않도록 하고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어 문지르면 잇몸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아침 샤워를 추천한다. 신경을 젊게 하는 포인트는 강한 수압으로 신경이 집중된 부위 3곳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각 부위를 20초씩 자극하길 바란다. 그렇게 하면 피부의 압력을 느끼는 센서가 자극되어 감각신경이 단련된다.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할 경우에는 뜨거운 물로 신경을 활성화시키자. 귀이개로 귓구멍 자극하기. 귀이개를 사용하면 2개의 신경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고 면봉으로 아무렇게나 닦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신경을 의식해서 귀를 청소하면 신경을 단련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귀 청소를 지나치게 하는 것은 금물이며 귓구멍 안의 피부는 매우 얇아 상처가 생기기 쉽고 외이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일 귀이개를 사용하고 싶다면 양쪽 귀 각각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귀이개를 귓구멍 입구에서 약 1cm 정도만 넣어야 하며 너무 깊게 넣으면 오히려 귀지를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이개와 마찬가지로 신경을 젊게 만드는 익숙한 습관으로는 여성의 화장과 남성의 면도가 있다고 합니다. 재활 메이크업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생긴 상처나 멍을 감추기 위한 화장이지만 그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화장을 함으로써 환자가 자신의 외관을 받아들여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목적이고 심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화장요법은 고령인 분들에게 실시하는 정신요법 중 하나로 치매 여성 환자에게 화장을 해줌으로써 예뻐지고 싶다는 심리를 자극하고 감정을 활성화시켜 치매를 개선하자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 되기. 바로 배변할 때 생각하는 사람 포즈를 취하는 방법이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쭈그리고 앉아 대변을 보던 것과 마찬가지로 몸을 앞으로 기울인 자세를 취하면 된다. 포인트는 2발을 바닥에 붙이는 것이다. 고령자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변기가 높아서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받침대를 준비하여 높이를 조절한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대로 배에 힘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끝이 보일 정도로 구부정한 자세를 취한다. 이때 무릎 위에 팔꿈치를 붙이면 바로 생각하는 사람 자세가 된다. 이 포즈를 취하면 장에 압력이 가해져 대변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변비에 걸리면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영양을 흡수하기 어려워지며 복부 내 압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장에도 부담을 준다. 그래서 변비인 사람은 혈압이 높아지기 쉬우며 뇌졸중에 걸리기도 쉽다. 물론 혈류도 나빠지기 때문에 신경에도 좋지 않다. 상쾌한 배변을 위해서 그리고 신경을 젊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10초간 생각하는 사람 포즈를 취해보길 바란다. 집의 통로 정리하기. 흔히 하고 있는 잘못된 청소기 사용법은 다음 두 가지다. 멀리까지 손을 뻗어 청소기 노즐을 움직인다. 서둘러 청소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한 번에 먼 거리까지 청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자세도 구부정해질 뿐더러 노즐 흡입구가 바닥에서 떨어져 먼지를 잘 빨아들이지도 못한다. 한 번에 청소기 노즐을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거리는 신장. 160cm일 경우 80cm, 150cm일 경우 75cm당. 청소기를 조작하는 사람 키의 절반 정도 되는 거리가 자세를 구부정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허리 신경에 부담이 가지 않아 적당하다. 힘을 주어 바닥을 싹싹 문지른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먼지를 빨아들이려고 구부정한 자세로 힘을 줘가며 청소기로 바닥을 싹싹 문지르지 않는가? 이 방법 역시 피로만 쌓일 뿐 정작 먼지는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한다. 바닥에 노즐을 강하게 누르면 오히려 흡입력이 떨어진다. 청소기 노즐은 바닥에 가볍게 두고 천천히 움직여야 훨씬 더 먼지를 잘 빨아들인다. 세탁과 요리를 발뒤꿈치로 서서 하기. 여기서 내가 추천하는 방법을 집안일 할 때 적용하면 나쁜 자세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도 젊어진다. 그 방법은 바로 발뒤꿈치로 서기다. 부엌에서 일을 할 때 그냥 서 있지 말고 발가락이 있는 발끝을 올리고 발뒤꿈치로 서보자. 균형을 잡기 어렵다면 대나무 목침 등을 발끝에 대도 좋다. 발 뒤꿈치로 서면 몸이 균형을 잡기 위해 자연스럽게 배에 힘이 들어가고 척추가 곧게 펴진다. 이때 몸을 굽히더라도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로 몸을 굽히는 것이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적게 가는 좋은 자세가 된다. 평소에 발 뒤꿈치를 올리는 까치발 서기는 종종 하게 되어도 발 뒤꿈치로 서볼 기회는 거의 없다. 까치발로 서면 정강이 근육을 늘릴 수는 있지만 종아리 근육은 수축된 채로 있다. 종아리는 하반신에 쌓인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제2의 심장이라 불린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수축되면 건강에 좋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곳을 지나는 중요한 신경이 녹슬게 된다. 발 뒤꿈치로 서면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고 평소에 잘 늘리지 못했던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심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신경도 자극할 수 있다. 쇼핑하며 오감 일깨우기. 시식 코너가 있다면 부담 없이 먹어보자. 먹는 것은 오감을 최대한 사용하는 행위다. 우선 시식 음식을 눈으로 보고 향을 즐기고 입에 넣어 씹으며 혀로 느끼고 씹었을 때의 소리를 귀로 즐긴다. 그리고 천천히 맛을 본다. 이것만으로도 오감을 확실히 자극할 수 있다. 그리고 구매 목록 상품을 바구니에 넣은 다음 계산대에서 지불한다. 여기서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계산을 끝내면 신경은 단련되지 않는다. 귀찮더라도 현금을 사용하는 편이 손끝의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특히 추천하는 방법은 동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손쉽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지폐를 사용하기보다 되도록 동전을 사용해보자. 꺼내기 불편한 동전 지갑 속에서 동전을 찾고 금액을 계산하는 것만으로도 신경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된다. 뇌의 신경뿐만 아니라 손끝으로 지갑 속에서 동전을 찾고 꺼내는 행위를 통해 감각신경을 자극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당신의 지갑 안에 멋진 신용카드가 빛나고 있어도 뇌와 손끝의 신경을 사용해 동전을 잡고 동전으로 계산해 감각을 일깨워보자. 울퉁불퉁한 곳에서 산책하기. 산책이나 걷기 운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무리한 운동이 아니므로 다칠 위험도 적다. 필요한 물건도 운동화와 모자 정도라서 복잡한 장비 없이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
또 걸어 다니는 것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보다 오감을 자극하며 주변 풍경을 천천히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바른 자세로 공기를 충분히 들이마시면서 걸으면 신경은 반드시 좋아진다. 특히 신경을 단련하려 한다면 해안의 모래사장이나 강변의 비포장도로는 매우 이상적인 산책 코스다. 발바닥 전체로 울퉁불퉁한 자갈이나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의 촉감을 느끼면서 걸으면 신경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다. 발바닥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지면이 불안정한 곳을 코스로 넣어 산책을 해보자. 다만 지나치게 지면이 불안정하면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리와 허리가 약한 사람은 아스팔트 길 같은 걷기 쉬운 평평한 코스를 걷도록 한다. 어중간하게 독서하기. 독서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취미 생활 중 하나이지만 때로는 읽기 힘들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읽는 것 자체가 귀찮거나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괴로운 상태일 때 그렇다. 눈이 나빠지는 것도 잊어버린 채 집중할 정도로 재밌는 책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힘든 일이다. 독서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 몸이 뻣뻣하게 굳어진 경험을 여러 차례 해봤을 것이다. 무아지경이 되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독서에 집중하는 것은 사실 신경을 노화시키는 원인이다. 쉬지 않고 계속 읽는 행위는 과잉된 정보가 끊임없이 신경에 흐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신경에 전기가 과하게 흐르면 눈도 뇌도 피곤해진다. 그렇게 되면 눈의 신경에 막힘이 생긴다. 또한 어깨와 목 등의 근육이 굳으면 젖산 등의 피로물질이 쌓여 신경의 흐름이 더욱 나빠진다. 특히 무릎 위에 책을 놓고 읽거나 침대나 소파에 엎드린 자세로 독서에 열중하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무릎에 올린 책을 읽기 위해서 목을 아래로 굽혀야 하고 엎드려서 하는 독서는 허리가 휘면서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힘이 들어가 허리와 척추에 큰 부담을 준다. 그야말로 신경의 막힘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동작이다. 그렇다면 신경이 젊어지는 독서법이란 무엇일까? 바로 30분간 집중적으로 책을 읽었다면 책을 덮고 1분간 공상 타임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선 시신경에 피로가 쌓이지 않는다. 같은 자세를 계속 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목과 어깨 근육에 대한 부담도 훨씬 덜해진다. 눈과 근육이 편안해지면 그만큼 신경도 재충전된다. 입에 넣기 직전에 심호흡하기. 신경을 젊게 만들고 싶다면 요리가 눈앞에 나왔을 때 우선 눈으로 천천히 맛을 보자. 어떻게 담겨 있는가, 어떤 식재료를 사용했는가. 가능하다면 그 요리에 사용된 3가지 색을 찾아내려고 의식해보자. 그러면 뇌와 신경이 함께 자극되어 요리도 훨씬 맛있게 느껴질 것이다. 이후에 요리를 입으로 넣기 직전에 자세를 바로잡고 심호흡을 하자. 충분한 산소와 함께 요리의 향을 가슴 깊이 들이마시며 만끽한다. 입안에 넣은 후에도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의 미각을 더해 씹는 맛과 혀끝에 닿는 식감, 온도, 씹는 소리, 코로 빠져나가는 향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정보들은 자극제가 되어 신경을 갈고 닦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신경의 재료가 되는 양질의 기름과 단백질, 신경의 에너지원인 당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엘린의 노화를 초래하는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뿐만 아니라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C도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B군 등도 잘 섭취해야 한다. 즉 영양 밸런스가 잡힌 식사를 해야 신경이 건강하게 유지되며 미엘린의 재생을 촉진할 수 있다. 잘 때는 3개의 산 만들기. 마지막 습관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수면에 관한 것이다. 흔히 인생의 3분의 1은 잠으로 보낸다고 할 만큼 수면은 아주 중요하다. 신경을 젊게 만든다며 깨어있는 동안에 조심을 하더라도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수면을 소홀히 한다면 모두 헛수고가 되어버린다. 현대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9시간이다. 당신의 수면 시간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수면 시간이 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의 수면 시간이 평균보다 짧더라도 낮 시간 동안의 활동에 문제가 없다면 괜찮다. 오히려 신경을 젊게 만든다는 점에 포인트를 두면 너무 긴 수면은 자극을 받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좋지 않다. 자극이 너무 적으면 신경에 적절한 전기가 흐르지 않게 되어 녹슬고 만다.
예를 들어 12시간 동안 잠을 자면 하루의 절반을 자극 없이 보낸 것이 된다. 반대로 짧지만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면 신경이 자극을 수용할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경이 녹슬거나 막히는 것이 확실히 줄어든다. 약간만 의식하며 살아도 신경은 점점 젊어진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소한 것들을 바꾸기만 해도 신경이 바로 젊어진다니 정말로 대단한 일이다. 내일부터, 아니 지금부터라도 당장 실천해 보길 바란다. 다만 이러한 불안감이 스칠지도 모르겠다. 정말 이 방법으로 젊어질 수 있을까? 실천하는 중이기는 한데 신경이 제대로 청소되고 있을까? 사실 불안이나 초조라는 감각도 신경에서 온다. 신경과 마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신경이 건강해지면 마음가짐도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상으로 책 신경 청소혁명 중 신경을 젊게 만드는 11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렸는데요. 가이드라인상 모든 내용을 다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일부 내용만 알려드림이 아쉽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세하게 생활 습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줘서 이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신경 청소혁명 책을 통해서 평소 내가 알지 못했던 건강 습관에서 대해서 다시 알아가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네요. 구독자 여러분도 몸의 생명선이 신경청소법을 잘 실천하셔서 건강하시길 바래요. 이상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